테슬라만 100대 출고 7년차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 동희 아빠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네, 주니퍼 4999 계약하신 분들, 오늘 영상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겨울에 배터리가 취약합니다. 5천만원 가량이 내 차량이 그렇다라고 하면 주니퍼 4999 겨울철 배터리 효율 걱정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부터 강릉까지 쌍둥이 4가족. 오케이. 유튜버 거리 측정하는 거하고 다르게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 가족 4명 다 태우고 히터 빵빵하게 틀고 항속주행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성격 급한 한국 사람 밟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밟을 때는 좀 밟아주고 정말 지극히 현실적으로 진짜로 일상주행을 했을 때 저 도착했을 때 22% 네, 요게 전비가 맞는지, 그리고 왕복하면은 대략 한 500km 정도 될 것 같은데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죠. 그래서 중간에 충전하고 트립상 예측치 그리고 실제로 운행했을 때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95%, 주행 가는 거리 412km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립 초기화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고요. 오늘 목적지 쌍둥이 동물농장. 사자 밀리면 오케이. 네, 트립 기준으로는 총 거리 231km, 도착하면은 2시간 36분 걸린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잔여 배터리는 지금 22%, 95%에서 쌍둥이 동물농장 도착하면은 잔여 22% 남을 거다라고 트립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LFP 배터리 하이랜드 영상 때도 똑같이 찍었었는데 그때 댓글이 달렸었어. 요즘 겨울 그렇게 춥지 않은데요. 오늘 벼르고 벼렀던 영하 9도, 최저기온 영하 15도. 영하 15도면은 추운 날 맞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분명히 시작하고 결과만 보시려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테슬라가 이제 겨울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250km를 한 방에 주행을 하잖아요. 네, 오토파일럿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팁 해서 영상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테슬라를 오래 타가지고 저는 많이 봤는데 참 희한한 게 주니퍼부터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가속, 감속, 회생 제동. 네, 가속할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회생제동 시에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데, 겨울철 한겨울에 추우면은 요게 점점점이 생깁니다. 회생제동 감소라는 경고등이 떠요. 그러면은 여기 바가 점점점 점선으로 바뀌어요. 이제 일부 가속 그리고 회생제동에서 좀 제한을 받습니다. 앰뷸런스 먼저 보내줘야 되고요. 앰뷸런스 먼저 보내주고, 자연스러운 배터리의 현상이기 때문에 크리티컬하거나 뭐가 문제 있는 거는 전혀 아닌데 딱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느낌은 추워도 얘는 그 회생제동 감소 아이콘, 경고 아이콘이 잘 안 뜨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탔던 모델 Y나 모델 3 예전 모델에 비해서 아이콘 뜨는 건 더 적은 것 같아.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제한이 걸리면은 평소 같으면은 요 정도면은 충분히 멈출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돌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주니퍼부터는 이렇게 점점점 나오는 것도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곱 마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배터리 온도가 떨어져서 회생제동 감소뿐만 아니라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추운 단계죠. 배터리 효율 저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추운 단계라서 배터리가 꽁꽁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특별히 뭐 해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운행을 하면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걱정할 경고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불편하지.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우리 테슬라는 이제 엄청난 테슬라 앱이 있죠. 지구 반대편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 차량 운행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전에 공조기를 켜주고, 공조기를 켜면은 그 배터리 예열 마크가 뜹니다. 배터리도 예열 시켜놓고 따뜻하게, 그리고 사람이 탔을 때 겨울철에 차 타면은 어초 막 히터 켜고 막 이러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유 있게 이렇게 딱 한번 앱에서 터치 한 번만 눌러주면은 차도 이제 배터리 효율 좋게 데펴지고, 사람도 탑승했을 때 춥지 않게 따뜻하게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운행 시작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급속 충전 전에, 그러니까 슈퍼차징이나 이제 DC 콤보 프리 컨디셔닝을 원래 합니다. 겨울에는 더 필수예요. 네, 무조건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뉴비 분들은 원래 그렇긴 한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뭐 나만의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 앉아가지고 네, 영상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해주고 뭐 커피도 좀 한잔 해주는 그런 휴식의 여유. 근데 그게 뽕이 빠지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너무 스트레스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효율 있게 충전하고 빠지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프리컨디셔닝은 꼭 똥망 순정 내비지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프리컨디셔닝 기능. 그래서 슈퍼차저는 이제 알아서 프리컨디셔닝을 잘 해주는데, 이제 DC 콤보 그냥 일반 휴게소 가서 DC 콤보로 충전을 할 경우 이제 근처에 있는 슈퍼차저를 찍고 프리컨디셔닝을 강제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뭐 계기판이라든지 네, 뭐 섹시 커맨더 튜닝 용품에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따로 제공이 돼요. 프리컨디셔닝을 해주고 이제 최대한 효율 좋게 네, 그렇게 충전을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겨울철 급속 충전, 이거는 이제 슈퍼차징도 그렇고 디시콤보도 그렇고 충전을 하다 보면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앞에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하게 본넷 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휠하우스랑.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불나는 줄 알고. 영상에서 항상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네, 수증기입니다. 네, 겁내실 필요 없어요. 119 부르지 마세요. 침착하게 내려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은 무취예요. 그냥 수증기입니다. 기온차 때문에 나오는 수증기니까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테코가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분명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영상에 또 굳이 네, 요거는 항상 강조를 해줘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주니퍼를 2대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스텔스 그레이 RWD, 요거는 제가 렌트 차량으로 추가로 출고를 받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를 제가 렌트 해드립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흰색 롱레인지 차량 저는 2대를 운영 중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겨울철 2대가 비교가 바로 돼요. 일단은 전비, 물론 이제 롱레인지가 기본적으로 RWD보다는 4륜, 2륜이기 때문에 전비가 더 안 좋습니다. 네, 모터를 2개를 굴리는 거, 앞뒤로 듀얼 모터를 굴리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죠. 저는 헬릭스 휠 인치업을 해서 헬릭스 휠 네, 20인치가 들어가 있고 지금 RWD는 19인치 기본 순정 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출고받은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정말 얘는 딱 겨울철에만 탔어. 그러다 보니까 전비가 더 정확합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비가 2,500km 정도 주행했고 평균 전비가 196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좋아요. 네, 겨울철 전비라서 주니퍼 단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 1000 하면 돼요. 1000 나누기 196 하면은 지금 5.1km 1kW 전기를 소모해서 5.1km를 간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냉간 겨울철 주행거리니까.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저는 롱레인지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 저 혼자 네, 똑같은 운전 습관으로 똑같이 주행을 하는데 주니퍼 롱레인지는 미스테리인 게 저는 이제 예전에 모델 Y 롱레인지도 똑같이 제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운전 주행 습관으로 탔단 말이에요. 걔가 5만 정도 탔을 때 전비가 제 기억에 한 180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롱레인지 6개월 동안 15,000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는데 전비가 160 나와. 저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이게 주니퍼로 바뀌면서 이게 효율이 엄청 좋아졌구나. 그래서 와, 대단한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160 거의 비슷하게 전비 유지하고 있고요. 휠 인치업을 하면은 당연히 전비에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미국산 모델 Y보다 더 좋은 전비, 훨씬 더 좋은 전비죠. 뭐 180 몇 하고 160이면 훨씬 더 좋잖아. 네, 근데 지금 또 RWD 타보니까 물론 이제 얘는 딱 정말 12월 5일 출고니까 정말 딱 추울 겨울만 운행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196 RWD가 기본적으로 전비가 더 좋아요. 모터도 한 개별 싱글 모터 하나만 돌리고 네, 전기를 덜 먹죠. 에어컨 2인원 빵빵하게 돌리는 거랑 네, 벽걸이 한 개만 돌리는 거랑 네, 당연히 먹는 전기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6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 때랑 지금 겨울이 전비가 제일 안 좋을 때, 1년 중에 제일 안 좋을 때, 그리고 이제 4계절 평균이 되면은 이제 그게 전체 평균 전비가 나오는 건데 얘는 지금 정말 안 좋을 때만 제가 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한 1년쯤 지난 시점에서 평균 전비에서 한번 다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퍼 롱레인지를 저는 이제 제일 한 6개월 이상 오래 타면서 느꼈던 건데 확실히 효율이 정말 좋아졌구나, 예전 모델 Y보다. 그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점점 잘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테슬라. 근데 가격 후려친 건 좀
때려? 안 때려. 이씨. 오토파일럿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휠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무지개 로드 나오면서 오토파일럿 파란색 두 줄 나오고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토이박스 들어가면은 레인보우 로드 네, 요거를 체크해주면은 이렇게 레인보우 모드로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 주행 상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 휠 버튼을 위로 돌리면은 속도가 올라가고 아래로 돌리면은 속도가 내려가고 한 번에 빠르게 돌리면은 5단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오토파일럿에서 속도 설정을 또 제한으로 맞춰 놓으면은 네, 오토파일럿 실행하는 순간 현재 도로 기준으로 이제 최고 속도에 맞춰서 가속을 해줍니다. 네, 요거는 기호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속도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이제 편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한 다음에 꺼져요.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네, 오토파일럿 해제하는 방법. 네,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해제가 되고요. 핸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흔들어도 네, 테슬라가 이제 꽉 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쥐고 있는 토크 이상으로 꺾어주면은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 비추예요. 고속에서 핸들 토크로 오토파일럿 해제하다가 휘청휘청 피쉬테일 현상이라고 하죠. 털리면은 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 방법 네,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주면은 네, 브레이크 잡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토파일럿 해제하는 버튼을 스위치를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버튼 해제 느낌으로 빨간색 숫자 100을 터치를 해주면은 네, 한 방에 맞춰집니다. 올리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내리거나 네, 도로 규정 속도 아이콘 터치를 해주시면은 바로 해당 속도로 바뀌고 네,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사용하려면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터치하기가 네, 더 짧죠, 거리가. 네, 요건 소소한 꿀팁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네, 지금 100km 넘었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 103km, 그리고 전비 182 나오고 있고요. 지금 1시간 9분 주행했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도착했을 때 배터리 양이 26%. 네, 처음 출발했을 때 22%였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쏠 때는 싸주고, 네, 빵빵하게 뭐 히터 다 틀고, 네, 그렇게 주행을 했는데 오히려 전비가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 단거리 전비가 너무 안 좋다라는 반증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롱레인지는 전비가 잘 나오고 지금 이 RWD는 전비가 안 좋은 이유가 아마 그거 같기는 해요. 이제 좀 단거리 위주의 겨울철 안 좋은 전비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운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주행 중간에 봤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고 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터널 통과하면서 오르막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비가 더 떨어졌어요. 아까는 한 전비 170에 그리고 도착 시 잔여 배터리는 30%까지 늘었었는데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비 주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터를 끄고 달리면 됩니다. 네, 손따와 엉따 그리고 두툼한 패딩, 네, 그렇게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비 좀 좋아져, 진짜로 좋아져. 신들린 오른발 발컨 네, 해주면은 네, 겨울철에도 전비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공조기를 안 키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성에가 끼잖아요. 좀 안전 운전하는데 좀 방해가 돼. 성에 제거제를 바르고 네, 패딩 입고 극강의 전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댓글에 내 전비가 겨울에 한 요 정도 나온다. 네,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도 좀 궁금하네. 네, 이제 남은 거리 한 103km 네, 도착해서 또 이어서 영상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네, 전비 효율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최종 전비 확인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 231km, 네, 총 에너지 38kW, 평균 에너지 164.9. 생각보다 되게 전비가 잘 나왔다. 1000을 나눠주면은 전비 나오고요. 6km 나왔습니다. 1kW 소모해가지고 네, 6km씩 달렸고요. 네, 겨울철 전비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여태까지 이제 지난 300k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250km 정도 대략 달렸으니까 요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거리가 대략 맞겠죠. 보면은 전격 대비 36.9W per km
초과. 약간 전기 더 먹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황색 부분하고 녹색 부분 이제 회생제동하고 왔다 갔다 한 거죠. 내려갈 때는 산길이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전기 많이 쓰고 내려갈 때는 회생제동으로 충전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그리고 주행 탭 보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쭉 나오죠. 차량 주행, 이번 주행에서 차속을 110km 미만으로 유지하면은 16.9km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쏠 때는 조금 쏘고, 네, 진짜 일상생활에서 주행하는 것처럼 편하게 주행을 한 거 기준으로, 네, 이번 테스트 한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뭐 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이득인 건가? 네,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내가 에너지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거 한 번씩 보면은 또 재밌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공기 저항, 타이어 저항 및 배터리 컨디션이 증가하여 마지막 충전 이후. 자, 결론. 겨울철은 배터리에 취약한 계절이 맞는데, 네, LFP 배터리도 충분히 30%, 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도착 시 22% 남을 거라고 이제 트립 기준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주니퍼가 효율이 되게 좋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롱레인지를 20인치 휠로 여태까지 이제 15,000km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9인치 모델 Y, 미국산 모델 Y 때보다 전비가 훨씬 더 좋고, 겨울철 단거리 주행이 효율상 굉장히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 렌트 해드리는 요 주니퍼 RWD가 좀 장거리가 거의 그렇게 장거리가 처음이었어요, 오늘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똑같은 운전 습관으로 이제 두 차를 운영을 하면서 전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게,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주니퍼가 차량 자체가 굉장히 효율이 좋게 나온 거는 맞다라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예전 차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체감적으로 제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니퍼 잘 만든 차야. 네,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 LFP 배터리, 네, 겨울에도 워낙 좋은 효율의 주니퍼 설계 때문에 전비 반토막 나는 거, 네, 아니다. 단기에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착시죠. 결국에는 뭐 겨울만 타는 것도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타는 거고, 결국에는 평균 전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팩트입니다. 해피동이가 간다. 똥손 동이 아빠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주세요. 꽃강아지. 얘들아. 예, 다가오는 포스 봐. 입을 예열하고 있어요. 프리 컨디셔닝이에요. 엄청 큰 고양이. 되게 가까이서 보내는 거. 털이 그냥 다 느껴진다.